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너스 이수아입니다. 네, 오늘은 유희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다시 재취업을 시작하실 때 취업을 할까 말까 혹은 급성기에 갈까 요양병원으로 갈까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그 답변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클릭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 최근에는 이런 메일을 제가 좀 자주 받게 되었어요. 내가 유휴간호사 교육을 받고 나서 다시 취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유휴간호사로서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막상 취업을 하려니 두려운 것이죠. 3교대가 두렵기도 할 것이고 또 3교대가 아니라 킥 근무제로 간다라고 해도 뭐 데이킵인 경우에는 좀 더 이른 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고 이브닝 킵 같은 경우에는 늦게까지 맞춰야 되니까 그런 생활에 내가 적응을 해 나갈 수 있을지 또 혹은 또 어떤 병원의 어떤 특유의 어떤 문화에 내가 잘 적응을 해 나가고 또 빨리빨리 일을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혹은 또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재취업을 한다라는 것은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한번 부딪혀 보자. 뭐 잠시 나갔다가 내가 정말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겠지만 그냥 부딪혀 보자라고 나오셨는데 예, 의외로 본인 자신한테 놀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냥 단순하게 집에서는 아주 여린 한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의외로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또 병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병원에서 환자의 석션도 해주고 그리고 뭐 욕창 있는 환자들 욕창도 살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가족들이 놀래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본인 자신도 본인 자신의 어떤 보지 못했던 그런 능력을 보면서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결혼 전에는 졸업을 하고 병원 생활을 할 때에는 그냥 막 부딪혀서 해왔지만 또 경력이 단절되어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나 일반 뭐 병동에 계시다가 중환자 병동에 오시게 된 경우에는 좀 더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지만 또 그 반면에 성취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 반면에 예, 실패를 하고 다시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분들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연락을 해보면 그냥 돌아가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예를 들면 그 지금 현재 중환자 병동에서 내가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반 병동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딪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부딪혀서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업은 결정은 했는데 내가 급성기로 가는 것이 좋은지 혹은 좀 더 편하게 어쨌든 요양병원은 출퇴근이 좀 정확한 면은 있어요. 다른 급성기에 비해서.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갈 것인지 급성기로 갈 것인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요양병원에 왔을 때 내가 경력이 없이 또 혹은 많은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요양병원에도 가게 되면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내가 처치를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요양병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급성기에 가서 좀 더 배워서 그리고 나서 요양병원으로 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급성기에 관련된 급성기가 아니라 어떤 응급상에 관련된 두려움 또 한 가지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차지를 보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바로 차지를 본다라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급성기로 가겠다라고 가서 좀 더 배워서 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급성기에 가신다고 해서 무조건 액팅만 뛰는 것은 아니에요. 예. 사실은 급성기에도 인력난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액팅을 주로 많이 뛰겠지만 결국은 이브닝 업무를 차질을 보게끔 빨리 유도를 합니다. 왜냐면 액팅 업무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서는 어떤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이 액팅 업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좀 더 빠르게 습득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맥 주사를 놓을 때 정맥 주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자주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것이고 또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폴리를 인설트 하는 것도 자주 하다 보면 폴리 인설트는 금방금방 할 수 있는 스킬이 습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액팅 업무를 하게 되다 보면 신규 간호사라 할지라도 그리고 유효의 업무가 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차지 업무를 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브닝 근무라던가 혹은 나이트 근무를 하실 때 차지 업무를 보게끔 하시죠. 그런 차지 업무를 보셨을 때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요양병원이나 급성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요양병원은 똑같이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고 급성기에서 여러 가지 시술과 수술들을 받고 요양병원으로 요양차 오시거나 혹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급성기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의료 행위가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일단 어떤 케어를 받고 보존적인 요법을 하다가 또 다른 응급 상황이 또 발생이 되면 그 응급시설을 갖추어져 있는 급성기 병원으로 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거기서 어떤 급성기 어떤 치료를 받게 되면 또 다시 요양병원으로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의 장점은 뭐냐면은 다양한 어떤 수술과 질환들을 가지신 분들이 어떠한 치료 행위를 받고 왔고 어떠한 그런 급성기 어떤 치료 행위를 받고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급성기 어떤 치료 행위를 어떤 볼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직접 내가 수술을 한다라던가 직접적으로 어떤 뭐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수술을 받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간호하는 행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급성기도 급성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과적인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경우 혹은 내과적인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외과적인 수술을 받은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 어떤 병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성기라고 해서 뭐 요양병원보다 내가 좀 더 많은 케이스를 볼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요양병원이라고 하면은 좀 더 수월한 환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노인 환자들이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고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기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요양병원이지만 좀 더 복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급성기에 간다라고 해서 내가 차질을 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서 경력이 짧은 상태에서 차지 업무를 보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은 급성기나
요양병원이나 같습니다. 요양병원은 어쨌든 DNR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응급사항이 발생이 되게 되면 CPR을 똑같이 하게 되고 인투베이션까지는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급성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급성기 같은 경우는 그런 급성기 인투베이션까지 하고 나서 어떤 중환자실로 옮긴다라던가 그 이후에 처치까지 간호행위까지 다 그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급성기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어떤 분야고 어떤 파트이냐? 하지만 나는 급성기보다 노인 질환에 좀 더 관심이 있고 또 여기에서 노인 병원에서 좀 더 경력을 쌓아서 이쪽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잘 익숙해진 다음에 좀 더 경력을 인정을 받아서 요양병원에서 또 수간호사로 나아가겠다. 혹은 뭐 요양병원에서 좀 더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요양병원에서 경력을 쌓고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뭐 가정간호로 가시겠다라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인 질환에 관련돼서 좀 더 노인 전문 간호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양병원이 굉장히 쉽다라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자라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또 요양병원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어떤 한 지방의 한 병원에 어, 노인 전문 병원이었어요. 그 병원을 가면서 제가 굉장히 지방의 한 노인 병원이라고 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갔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왔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의사와 그리고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또 영양과까지 모든 이런 부서가 하나가 되어서 한 환자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을 봤어요. 입원을 받고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더 이렇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한 환자에 대한 케어가 정말 좀 더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구나. 굉장히 바쁜 업무가 돌아가는 거는 똑같고 적은 간호사로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 거는 같은 업무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굉장히 놀라고 왔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어, 어떻게 간호를 하느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어떤 경험을 쌓느냐라는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싶고 경험을 쌓고 싶고 경력을 쌓고 싶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초기에는 신규 때에는 그리고 혹은 유유간호사로서 처음 다시 일을 시작할 때에는 예, 처음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어떤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결국은 요양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디 가나 같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업무를 빨리 파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액팅 업무를 굉장히 숙달해서 빨리 터득을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차지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같습니다. 차지 업무를 보게 되면 또 장점이 있어요. 심리적 부담감은 굉장히 크겠지만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면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제가 본인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죠. 내가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다 보고 경험하고 경력을 쌓아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분야 또 잘 모르는 분야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수교육이라던가 혹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혹은 동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유튜브를 보시면은 외국의 여러 사이트에 보시면 어떤 수술이라던가 어떤 질환에 대해서 많은 어떤 정보를 올려놓은 그런 고마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차지 업무를 보다가 새로운 어떤 수술 방법이라던가 혹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의 어떤 의학 용어가 나오게 되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그냥 빨리 받아들이고 재빠르게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어떤 약어는 이거의 약자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공부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가 메모를 해 놓기도 하죠. 예.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시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그게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 걱정하실 건 없어요. 내가 차지 업무를 보는데 경력이 없어서 못 본다. 급성기 가도 똑같습니다. 경력이 없지만 업무가 빨리 회전이 되기 위해서 또 인력이 부족해서 차지 업무를 봐야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파트에서 혹은 어떤 병원에서 어떤 종류의 병원에서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선택은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어떤 병원에서 일하시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또 늘 또 즐거움을 찾아가시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